성공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거대한 사건이나 드라마틱한 기회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신호는 너무 평범하고 조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듣게 되고 비슷한 기회가 반복해서 눈앞에 나타나며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선택이 계속 마음에 남는 순간들이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흐름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중요한 전환점이 오기 전에는 항상 방향을 알려주는 작은 신호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신호를 알아보지 못한 채 익숙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삶의 속도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이상함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우연을 기록하고 계속 떠오르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며 미묘하게 열리는 기회의 문을 조심스럽게 밀어봅니다. 시간이 흐르면 두 사람의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새로운 흐름 안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호를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미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나쳐 버릴 뿐입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 중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행동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변화는 완벽한 확신이 생긴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방향 신호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거대한 성공이나 극적인 사건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흐름이 전환되는 시점은 훨씬 조용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 우연히 접하게 되는 정보,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에 등장하는 만남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현실의 질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얻게 될 가장 중요한 통찰은 하나입니다. 인생이 방이 바뀌는 시점은 준비가 완벽했을 때가 아니라 신호를 인식하고 작은 행동을 시작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이미 나타난 방향을 믿고 아주 작은 선택을 바꾸는 용기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신호를 실제로 구분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설계연구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 명절 아침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평안하고 따뜻한 설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잠시라도 자신의 방향을 돌아보고 올해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지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신호를 보고도 지나쳐버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회를 기회로 인식하지 못해서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익숙함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길, 이미 해본 방식, 이미 안전하다고 느끼는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더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이 눈앞에 나타나도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조금 더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하겠다고 생각하며 행동을 미루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이 대부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신은 행동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확신이 먼저 생겨야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신호들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속에서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비교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 선택이 완벽한 결과를 보장하는지 먼저 확인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찾고 실패 가능성을 계산하고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조금 더 확실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은 대부분 완벽하게 준비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불확실함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변화를 기다리게 됩니다. 차이는 능력이나 정보가 아니라 신호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신호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작게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다음 기회를 열고 그 기회가 또 다른 방향을 만들어 점점 더 큰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어떤 시기에는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들이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한 조 디스펜자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현실 변화가 시작되기 전 나타나는 피드백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이미 결정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과거의 선택이 만들어낸 최종 상태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 디스펜자회는 현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현실은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생각, 감정, 행동에 반응하는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맞는 감정을 유지하며 그 감정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할 때 현실은 그 상태에 맞는 경험을 점점 더 많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먼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작은 변화들이 등장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정보가 눈에 들어오고 우연히 접한 기회가 계속 반복되며 그동안 보이지 않던 선택지가 갑자기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신호들이 미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가 시작된 내부 상태에 대한 현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식과 감정 상태가 달라지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달라지고 그 결과 이전에는 지나쳐버리던 정보와 기회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그동안 들리지 않던 방송이 갑자기 또렷하게 들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전환되기 직전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작은 신호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나타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현실이 아직 완전히 바뀐 단계가 아니라 방향이 이미 이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과도기적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 작은 신호들을 이미 시작된 변화의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결과를 본 뒤에야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한 박자 늦게 반응하게 되고 신호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현실이 바뀌는 흐름보다 한 발 먼저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계속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신호들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최근 반복해서 떠올랐던 생각이나 계속 눈에 들어오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메모해 두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그 기록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어 보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흐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자신의 삶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상황이 좋아지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기부터 그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오면 시작하겠다는 생각 대신 작게라도 먼저 움직여보자는 방향으로 자신의 기준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은 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관련된 정보를 듣게 되고, 연결이 끊겼던 사람과 다시 연락이 이어지며, 작게 시작한 행동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음 기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삶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은 큰 기회가 나타났던 날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다른 상태를 가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네빌 가다드가 설명한 가정과 현실의 관계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험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우연으로 지나쳐 버립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의식의 관점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인간이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이 외부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받아들인 가정 어썸션에 따라 현실의 해석과 반응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상태에 맞게 현실을 선택적으로 인식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동시성이라는 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동하기 시작한 의식 상태가 외부 현실과 정렬되면서 나타나는 정렬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식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걸러졌던 정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정보들이 반복되면서 마치 외부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철학적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이 먼저 변하고 그 변화에 맞춰 생각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생각과 감정의 방향이 먼저 이동하고 현실은 그 이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다른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이 크게 전환되는 시기에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이상할 정도로 의미 있는 우연들이 반복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과거의 선택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의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신호들을 자신이 이동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는 확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현실을 바꾸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눈앞에 나타난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석의 차이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호들이 실제 삶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고도 지나쳐버리는 대표적인 신호의 형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이 전환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신호는 특별하고 극적인 사건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한 변화의 시작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성공하기 직전의 시기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같은 메시지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현상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비슷한 조언을 듣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같은 방향의 힌트를 발견하며
우연히 펼쳐본 책이나 영상에서 지금 자신의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단순히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이 특정 방향에 맞춰지면서 그동안 지나쳐왔던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작은 기회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연결되지 않던 사람과의 만남이 이어지고 생각만 하고 있던 일과 관련된 제안이 들어오며 작게 시도해본 행동 하나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아직은 작은 기회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좀 더 확실한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큰 전환점은 대부분 이런 작은 기회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입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선택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이 계속 마음에 남고 계속해서 생각이 돌아가며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는 감각이 반복됩니다. 이 감각은 단순한 충동과는 다릅니다. 충동은 순간적으로 사라지지만 방향과 관련된 끌림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감각을 무시하지만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작게라도 행동을 통해 그 방향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신호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연결성이 강한 사건의 연속입니다. 한 사건이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연결이 또 다른 선택지를 열어주며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인생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만 아직 결과가 완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멈추게 됩니다. 결국 성공하기 직전의 시기는 거대한 변화가 갑자기 시작되는 순간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작은 신호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실제 삶에서 놓치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프로토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호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은 신호를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 그 신호를 행동으로 연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동시성 기록 루틴 만들기입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단 3분만 시간을 내서 그날 반복해서 등장했던 메시지, 이상하게 계속 떠올랐던 생각, 우연처럼 보였지만 연결성이 느껴졌던 사건을 간단히 메모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단어 수준으로라도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일주일 정도 쌓이면 반복되는 방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행동은 24시간 행동 규칙입니다. 어떤 기회나 아이디어가 반복해서 나타났다면 24시간 안에 그와 관련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정보를 찾아보거나 그 분야의 사람에게 질문을 보내거나 작게라도 시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흐름이 나타났을 때 즉시 반응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은 신호 점수 매기기입니다. 반복되는 메시지나 기회가 나타났을 때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최근 일주일 동안 몇 번 반복되었는가? 생각하지 않아도 계속 떠오르는가? 실행을 상상했을 때 에너지가 올라오는가? 이 세 항목 중 2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 방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확인해 볼 가치가 있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행동은 작은 실험 기간 설정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한 번에 결정하려고 하면 두려움 때문에 행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30일 실험처럼 짧은 기간을 정해 그 방향의 행동을 시험해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부담이 줄어들고 실행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마지막 행동은 주간 흐름 점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번 주에 어떤 신호가 반복되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새로운 연결을 만들었는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흐름의 패턴이 점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호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이는 그 신호를 기록하고 작게라도 행동으로 연결하고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특별한 기회나 극적인 사건에서 찾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기회가 나타나고 그 기회를 붙잡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전환점은 대부분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한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반복해서 들리는 말 한마디, 이상하게 계속 눈에 들어오는 정보, 설명할 수 없지만 계속 마음에 남는 선택의 방향. 이런 신호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신호를 따라 움직였던 사람과 그 신호를 무시했던 사람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더 확실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새로운 흐름 안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이 바뀌는 시점은 준비가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작게라도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타난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방향으로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삶 속에서도 이미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비슷한 기회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이상하게 특정한 방향이 계속 마음에 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비하셨던 메모장에 바로 적어보십시오. 문제는 신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넘겨버리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신호를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게 될까요? 아니면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댓글에 이 한 줄을 남겨보십시오. 내가 지금 발견한 신호 한 가지. 그 한 줄의 기록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당신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첫 번째 행동이 될지도 모릅니다. 신호는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만 다른 미래에 도착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설계연구소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는 마음설계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